결국에는 기록이 나왔네요. 오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좀 차분하죠. 뭔가 축제 같은 그런 모습도 아니고요. 시장은 이런 기록을 쓰는데 체감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괴리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건지 내 계좌는 아직인데 시장은 벌써 이렇게 또 최고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절대 전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시장 관망세 속의 사상 최고치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사상 최고치 나오면 전 같으면 기사 나오고 뉴스 나오고 사상 최고치 뭐 빵빠레도 좀 터트리고요.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조용하죠. 몇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조용했었는데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도 시장 상당히 좀 조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도 개선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이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누구 하나 좀 자신있게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뭐, 최근에 뭐 한 2, 3거래일 정도는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연초에 거래량 상당히 많았을 때 대비해서는 거래대금도 좀 줄어 있고요. 외국인들의 시장 관심도도 전 같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에서의 중요한 점들 체크 포인트도 이쪽으로 좀 맞추고 계세요? 네,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이 우선 첫 번째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뭐 포인트 기준으로는 한 20포인트대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20포인트라 그래도 전 같으면 20포인트면 1%였는데요. 지금은 20포인트라고 하더라도 1%가 훨씬 안 되죠. 퍼센트 기준으로 지금 이 지수가, 종합 지수가 3,200을 넘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12포인트가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0.37%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 변동성은 좀 줄어들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고요. 외국인, 개인, 기관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사거나 적극적으로 파는 수급 주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 좀 많이 줄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사실은 4월달 그리고 5월달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5월 한 중순 정도까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많이 안 나와서요. 뭐 시장은 실적이 좀 좋고 유동성도 아직까지는 좀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적극적인 모습은 좀 줄어들었고요. 전일 같은 경우 미국 고용 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렇지만 이 고용 보고서가 시장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테이퍼링 우려감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이 증시에는 도리어 호조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는 계속 나오겠지만 뭐 전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 상승했고 이 테이퍼링 우려감 좀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시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정 봐야 될까요? 네, 계속 뭐 금년 내내 이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이 얘기 계속 나올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고용 보고서였고요. 이번 주에는 물가 지수입니다. 6월 9일에는 중국의 5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정이 되어 있고요. 10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6월 10일은 한국 선물옵션 만기일인데요. 이 중에서 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테이퍼링 우려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느냐 마느냐 분명히 이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이는 경우가 연중에 몇 번 생길 텐데 그게 이제 어떤 변수로 인해서 촉발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이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한국 선물옵션 만기일 6월 10일이기 때문에 사실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최근에 사실 거래대금 굉장히 좀 줄었고 시장 변동성도 좀 적어서 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옵션 만기일은 뭐 언제 큰일 한번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날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내내 테이퍼링이라는 뇌관이 좀 잠재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 지표가 이렇게 트리거가 돼서 그 부분을 자극을 할지 계속 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한 주 동안에 이제 지수가 종가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썼는데 이 방향성을 좀 좌우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지금 이 6월 9일이죠. 수요일 날 뭐 중국과 미국 물가 지수 나오기 전까지는 이 고용 보고서
우려가 예상 하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이 뭐 크게 바뀌거나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고요.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의 수급, 이 매수세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매도세가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이 한 3천억 이상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조금 변화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섹터별로는 자동차와 이 전기전자 섹터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이제 완성차들이 지금 실적이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도 사실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해서 도리어 하락한 종목들, 대장주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섹터들이 지금 많이 올랐던 시클리컬들 많이 조정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이런 대형주들도 대형 섹터들 뭐 안에 있는 이 대형주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 자동차에 대해서 특히나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나온 그 다음 날 뭔가 좀 꿈틀거리는 듯 싶다가 그 이후에는 또 잠잠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흐름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슬슬 좀 의구심이 생기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좀 더 좀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면은 좀 반응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이 반도체 두 종목,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가 나왔던 6월 3일 두 종목 다 2% 이상 상승했었고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면서 차트를 딱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소폭의 약세,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 소폭 약세, 오늘 보합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LG전자만 지금 이 금요일 날 상승하고 오늘도 목요일 날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좋으면서 좀 다른 시클리컬보다는 좀 덜 올랐던 대형주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 다 실적은 워낙 좀 좋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지기에는 쉽지 않고요. 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두 종목 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절대 전략 정리해 주세요. 네, 이 덜 오른 대형주를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크게 상승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클리컬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레벨업 하기에는 쉽진 않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쪽에 덜 오른 대형주 중에서는 요런 이 전기전자와 자동차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부분들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절대 전략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덜 오른 대형주에 주목하자라는 게 결론이었네요. 시장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쓰면서 난이도는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이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좀 조바심에 나기 마련이죠. 그럴 때 객관적인 시각이 더 필요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에서 해결해 보세요. 내 종목만 마냥 보고 있으면은 그 생각에 좀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